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기간인 게 전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뭘 해보자 그러면 그럼 뭐 해볼까요? 뭐 블로그가 됐건 아무거나 네. 남기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년 초에 시작하겠다고. 아니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2025로 시작해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하시기 바래요. AI가 온다면서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 이걸 동시에 느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개인과 조직 간에서 서로 헤어질 결심을 한 거예요. 네. 정말 큰 건 뭐냐면 시간이 빨라져요. 네. 이틀이면 끝날 일이었는데 우리 2주를 끈 거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면 빨라지기 때문에 빨라지면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유리해집니다. 나의 색깔대로 가면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경량화돼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이런 게 있죠. 이거 좀 언제까지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거의 항상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다음 주라고 하면 혼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를 미루고 다음 주 마지막 날은 금요일이니까 어떤 분은 뭐라 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또 팀에 계신 분들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뭐 네. 이사원은 뭐 이런 정보 쪼개죠. 가져오시고 예. 뭐 박 대리는 뭐 이거를 엑셀로 좀 정리해 주시고 이 과장님은 파워포인트 만드시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차장님은 종합적으로 네, 검토를 스크립트와 해주시고. 시나리오를 해주세요. 이러고 이제 가요. 근데 그러면 대부분 언제까지냐면 수요일까지 하라고 그래요. 그거를. 네. 이유가 금요일날 들어야 되니까 본인이 수요일날 받아가지고 하루 이틀 더 보겠다는 거죠. 네네. 그럼 또 차장님이 또 몰라요. 그래가지고 또 이재리님은 이번 주까지 해주시고 그다음에 박 과장님은 월요일까지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수요일날 들어야 되니까 월요일까지 끝내야 되는 거죠. 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김주임이 다예요. 아하. 그래서 그렇죠. 이 층층 단계의 그 수많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협업이라 불렀지만 사실 전가했던 일들이 지금까지 좀 만연했는데 네. 이제 경영학 문명에서는 그걸 압축해서 처음부터 인공지능과 인간이 끝내고 네. 결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사이에 수많은 형태의 어떤 부가적인 에너지가 적게 드는 것도 있죠. 네. 근데 정말 큰 건 뭐냐면 시간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2주가 걸릴 일이 아니었고 네. 이틀이면 끝날 일이었는데 우리 2주를 끈 거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면 빨라지기 때문에 빨라지면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유리해집니다. 저는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일을 가끔씩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조금 천천히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급여가 종량제가 아니라 정액제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급여의 문제는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일을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많이 할수록 일부자가 되는 게 조직의 생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빨리 드려요. 빨리 드리면 칭찬받겠지. 그럼 네. 칭찬 1초 그다음에 그 다음 업무가 바로 하다 바로 보거든요. 나오죠. 그래서 AI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은 높아지는데 그럴수록 각 하나의 인간이 처리하는 일의 양은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구조에서 분배 문제가 있어요. 그 구성원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그거예요. 김대리만 믿잖아. 네. 제발 믿지 말라고요. 김대리가 제일 잘하잖아. 그러니까 제일 네. 믿지 말라고요. 심지어 박 과장님한테는 좀 시키기가 그렇고 그분은 아무리 좀 그렇지 않니? 라고 얘기하면 더 화가 난대요. 그러니까 이건 분배와 배분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구조의 문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했던 대로 산정된 결과를 종량제로 받는 게 아니라 정액제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걸 느리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밀도가 동시에 높아지면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버퍼링이 있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거는 다음 주까지 결정합시다. 이유가 휴가도 있고 그다음에 또 협업의 대상자가 우리 조직 안에 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연적인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AI한테 일을 상당히 시키면서 네. 축약되면 할 수 없이 빨라져요. 이러면 이제 생산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안 하면 경쟁사가 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말씀 쭉 듣다 보니까 마치 예전에 자본주의가 막 태동하기 전에 어찌 보면 혼자 모든 걸 다 만들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둘이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더 효율이 높아지고 10명이서 나눠서 각자 맡은 부분만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효율이 좋아져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온 거잖아요. 분업의 시대. 그렇죠. 예. 아담 스미스였죠. 네. 그러다가 지금 오히려 거꾸로 다시 이제 가는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혼자 느끼는 무게감 내지는 혹은 책임은 훨씬 더 무거워지겠군요. 경량 문명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네. 초심자부터 나중에 장애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숙련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들였죠. 그게 옛날에 그거였어요. 신입사원 연수. 중간중간마다 이제 직급 올라갈 때마다 다시 직무 연수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런 수련 과정이 필요하긴 한데 그 과정에서 했었던 노동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가상화될 수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소수의 인원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그냥 기계화 아니면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능적인 형태의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니까 네. 뭐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유가 이걸 했을 때 처음엔 좋은데요. 나중에 안 할 수가 없는 게 내 네. 옆에 그걸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없이 해야 돼요. 아.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이 영화 제목을 정말 잘 지으신 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회도 이 문명도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변화. 예. 근데 그러면 살아남는 혹은 뭐 잘 나가는 소수는 당연히 있겠고, 그다음에 다수 내지 정말 대다수는 다 소외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런 일이 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집합적으로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사람의 숫자가 좀 줄어들 수 있어요라 그러면 네. 그 일을 하던 분들은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쪽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른 일을 해요. 인간이라는 게. 다른 일이 생겨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앉아 있잖아요. 네. 이 일은 없던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방송이라는 게 딱 시간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편성. 네. 그리고 채널의 숫자는 정해져 있었죠. 서너 개. 그러니까 그 슬롯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스트리밍으로 쏘고 있고 다시 보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일은 새롭게 만들어진 없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틱토커, 스트리머, 심지어 네일 아티스트 이분들은 없던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망이 굉장히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들에게 새로운 일을 하시게 하고 그분들도 모색할 거예요. 다만 이제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 일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기간인 게 전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청년교육 관련 통계를 보면 양극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쉬었음이라고 대답하는 청년도 늘고 반대로 또 나는 여러 개의 일을 하고 있어. 엔잡러야 하고 응답하는 또 사람도 늘고 네. 이렇게. 예. 경제가 발전될수록 그게 직업이나 직장이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디커플링이 오래됐어요 벌써. 네. 인구가 자동화가 빨라지면서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은행 가면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줄었고 우리는 이렇게 스마트 뱅킹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모 은행이 뭐 희망퇴직을 40세로 얘기를 했어요. 85년생부터 받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전부 다 어떤 거냐면 기존 시스템이 구조화되면서 똑같은 일을 하던 분들의 숫자는 급감하니까 그 구조에 맞춰가지고 경량화를 시도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일들이 많은 곳에 벌어질 거라. 예. 그렇습니다. 그 전환의 시기에는 굉장히 소외되거나 하여튼 나름 억울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너무너무 같기는 많이 하고.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사려 깊게 바라보고 사회적 안전망을 좀 펼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전환의 시기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부분을 하지 않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디자인 같은 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분은 낱장의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네. 전체를 디렉팅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지금 디렉팅 하시는 분들이 여러 에이전트로 시안을 동시에 받아보는 일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똑같이 이번에 JTBC 드라마에서도 김 부장 드라마의 부장님이 파워포인트를 입으로 하잖아요. 뒤에 서가지고 그 표 색깔 바꾸고 막 이러고 네,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도 저보다 이렇게 서비스로 나와가지고 예. 그냥 넣으면 나오거든요. AI로 하죠. 만들어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때의 지연이나 협업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전가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증강될 거기 때문에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바라보고 가능한 한 본인 스스로 하는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새로운 문명에서 좀 더 유리한 그런 위치를 점할 수 있죠. 구체적인 손재주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은 없어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추상적인 것들이고 그걸 어떻게 정리해서 전체를 얼개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혼자 뭔가를 하나를 완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나의 능력으로. 맞아요.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방향성도 있어야 되고 네. 내가 다 결정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 걸 예전에 잘하는 사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좀 경기가 안 좋거나 연말에 분위기가 안 좋으면 팀장님이 이렇게 다 같이 불러가지고 술 마시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나갈래? 뭐 이런 얘기들. 왜 같이 나가요? 아니요. 당신 빼고요. 그러니까 같이 나가는 사람 혼자 못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체가 되어서 혼자 갈 수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요. 제가 다른 또 채널에서 인터뷰 하신 것도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앞으로 이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나다움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하시면서 나다움을 지키고 만들어가는 실용적인 어떤 뭐 습관 네. 중에 하나로 내 계정을 팔아. 그거는 네. 무슨 어떻게 계정이요? 그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펼치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요. 예. 근데 기자분들도 전부 다 본인 채널이 있으시잖아요.
전 없는데요. 요즘 있는 경우가 많죠. 많아요. 네. 일단 미디어에서 기자분의 코너를 해가서 블로그라든지 기자 페이지가 있죠. 페이지가 있죠. 예. 그래서 거기 제보도 받으시지만 자기 생각을 펼치는 것도 하잖아요. 전부 다 개인 미디어화 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어떤 위치나 정체성이라는 게 본인이었어요, 그냥.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호칭을 이렇게 불렀잖아요. 뭐 김이사님, 박상무님. 네. 근데 그거는 그 조직 안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조직 밖에 있는 분들 그렇게 불러주는 게 예의 같은 거였어요.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전부 다 님이라 부르고 그다음에 프로라고 부르고 매니저라 부르고 그게 호칭 자체가 더 그 사람 이름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개인이 더 오래 가기 때문이에요. 예전보다. 예전에 뭐 인생 70 고래희 그랬으니까 70까지인데 네. 근데 조직에서 끝내는 건 한 60까지니까 60이요. 예. 와, 쉽지 예전엔 않아요, 많이 60도. 그랬었습니다. 뭐 55, 60 사이라고 네. 했을 때 어쨌든 이게 남아있는 기간이 10년, 15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뭐 기자님 같은 경우에도 백수는 무조건 넘길 거란 말이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네. 조직 내에서 일하는 시간은 짧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어느 조직은 50세, 45세, 지금 40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서 보낸 기간이 소중한데 그 이후에도 삶이 펼쳐지는 그런 여백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내게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면 조직을 넘어서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 나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흔적들인데 흔적이 잃을수록 더 센스가 빨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뭘 해보자 그러면 그럼 뭐 해볼까요? 뭐 블로그가 됐건 아무거나 네. 남기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년 초에 시작하겠다고. 아니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2025로 시작해요. 내년도 1월 1일이면 이미 2026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걸 말씀드리면 일주일 있다 하신다. 일주일 있다 다른 일을 생각하세요. 대부분 다. 그때는 각오가 찬란했는데 사흘만 지나도 퇴색되기 때문에 지금 하셔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맞아. 90년대 말쯤에 뭐 막 어디 저 가게 오픈했는데 신스 뭐 1998 막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5년밖에 안 된 가게가 뭐 저런 걸 쓰나 했는데 벌써 그게 한 25년, 30년 이제 가까이 이렇게 되니까 네. 그것도 꽤 역사가 되는 거고. 소복이요. 근데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이 생각하세요. 그냥 뭐 매일같이 사는 게 괜찮은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요. 네. 우리 시무식 하면 종무식이에요. 맞습니다. 그거 한 10년 하면 나중에 남는 건 이력서에 한 줄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타임 스탬프가 남아있는 흔적들을 남기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이것도 있습니다. 결제 서류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누가 만든 걸까요? 우리가 만든 거지만 어느 누구도 안 만든 거예요. 내게 아니죠. 내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 거를 나중에 들고 나가려고 그러면 들고 나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나갈 수 있는 무엇인가를 다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네네. 아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할 게 있긴 있을까요? 그게 좀 우리는 걱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본인이 소중하다는 거를 느끼도록 교육받고 네. 주목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이 하나하나의 컨텐츠를 전부 다 채널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정현진 님은 본인의 이름을 쌓아오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될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같이 만들던 것이 계속해서 이완되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는 굉장히 적은 숫자로도 하실 수 있네요가 되면 그러면 당신은 뭐 했어요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본인 걸 챙기게 될 거고요. 네. 더 좀 심해진 건 자동화가 빨라지면 이제 평균적인 건 AI가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개인에게 더 깊은 무엇인가를 요구하게 될 거고 그 서사에 대한 부분까지 가게 되면 내 인생이 하나의 상품이 되니까 안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이게 적성이 잘 맞는 인생을 꼭 분들은 상품화해야 돼요. 어떻게 본다면 그게 비정해 아유, 보이는데 네. 거꾸로 내 자존을 남기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그런 수도 얘기 있죠. 있거든요. 네. 제가 어떤 분에게 말씀드려봤어요. 뭐 어떤 일 하세요 그랬더니 회사 이름 얘기하세요. 근데 그거는 회사잖아요. 아. 내 직업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내가 살아온 흔적들이 내 업이 되어서 내 가치를 상대방에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좀 멋지지 않을까요? 네. 아 무슨 일 하세요? 그런데 JTBC 다녀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렇죠. 거죠. 거기서 뭐 하냐고요. 아. 그건 회사죠. 그렇죠. 직장과 직업을 혼동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만약에 그냥 혼자 일하거나 혼자 다 알아서 하는 일들이 일반화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심적으로는 좀 많이 외로움 내지는 고독감 이런 걸 좀 느끼진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혼자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우리가 그걸 언제 경험했냐면 팬데믹 때 경험했거든요. 팬데믹 때 집에 계속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편하기도 한데 출퇴근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좀 더 좀 외로워지고 네. 그다음에 고독감을 느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때 또 뭘 알았냐면 그걸 또 알았어요. 부장님과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즐거운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알겠단 말이죠.
그전까지 당연히 같이 있었으니까 그날 점심도 같이 먹고 그랬었는데 한 3개월 있다가 회사에 나가봤대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좀 그랬다고. 그래서 그 얘기는 외로움이 아니라 그전엔 괴로움도 있었다. 그렇다면 외로움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한테 새롭게 펼쳐진 어떤 새로운 선택지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뭐 우리는 전부 다 외로운 존재라는 건 수많은 철학자가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좀 돌보고 외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멋진 창작으로 승화시킬 건지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네.